네. 오늘도 시장이 너무 오리무중이어가지고 저희 조금 긴장하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한 20분 구간부터 거래소 좀 많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미선물에 영향받고 있고요. 2128선대까지 후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중심을 더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빅피처 오늘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약간 혼란하신 상태에서 요즘 매매가 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슈도 조금 심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털 검색어 1등 계속 메디톡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고 하던데 오늘 메디톡스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 일단 매출 비중이 한 40% 된다고 그래요. 네. 메디톡시스에서 세 개 품목이 지금 허가 취소 예의가 돼 있고, 메디톡시스사에서는 아직까지 취소 공문 안 났다고 그러는데 네. 거의 취소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허가 원액 사용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네. 자료를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원액이 적합한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을 식약처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 받았던 그 약품을 안 썼는데 쓴 것처럼만 조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조작 부분은 그러니까 시각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제적인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의 제품들이 안정성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서류 조작에 대해 가지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주식하고는 또 별개지만 시술 받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행이네요. 이 제품 나가 있는 거 회수 명령은 내렸어요. 회수는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품질과 관련된 어떤 안정성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는데 시각처는 선례를 지금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메디톡신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수출이 제일 크거든요, 수출은. 근데 그쪽이 지금 수출은 그쪽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을 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 취소된 걸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악영향이 예상이 되고 중국에 지금 승인 요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겠죠. 안 받지 않을까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승인이 나야지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일단 승인조차도 지금은 이제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보톡스 1위가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메디톡스였는데 휴젤이 시작을 하면서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휴젤이 1위가 되고 지금 현재 2위가 메디톡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디톡스가 이 부분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두 개 합해 가지고 점유율이 80%였는데 제일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 볼 쪽은 아무래도 휴젤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 같은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다들 음봉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지금 이제 보톡스 시장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치열해지고 이것도 되게 심하고.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수익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그렇죠? 별로 그렇게 안 나고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도 겹쳐가지고 수요도 또 많이 줄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가 바라보던 쪽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던 쪽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업체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보톡스 부분이 이제 항시 중국이 지금 이제 커가는 이제 그런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톡스 많이 맞긴 맞는데 그렇게 시장이 좋은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 업체들 생기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이 메디톡신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늦추는 이유도 자기네들 지금 사업체들 좀 올라온 이후에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호재 때문에 이게 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 반사이익으로 엄청나게 실적이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큰 업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들까지도 해외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한국 제품 못 믿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이 퍼져서 다른 업체들이 반사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길을 조금 더 막히거나 이러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우려도 이제 가능할 거는 같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어느 회사 제품이라기보다도 브랜드명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할 때 이거 어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주 가시나 봐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쪽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대웅제약하고 소송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ITC 예비 판결이 원래 6월 초로 돼 있었는데 이게 소송 판결이 가령 6월 초에 나왔으면은 이 건이 좀 더 일찍 좀 시장에서는 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대를 갖든지 했을 것 같은데 연기가 돼 버렸어요. 7월 달로.
연기가 되면서 이 건에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은 뭐 대웅제약에 대한 뭐 이제 승소에 관련된 기대감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대웅제약한테는 반사이익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갈 수 있겠죠. 향후 이제 대응은 좀 불확실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메디톡스 쪽에서는 일단 그 공문을 받아야 되겠죠. 네. 받은 이후에 뭐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아주 장기화되거나 가령 그 소송 같은 데에서도 그거는 당신네들이 그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 존폐 위기로까지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존폐 얘기하시는 거세요? 예, 예. 가스는 아니고 존폐? 예, 어쨌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전체 실적 중 한 40%면은 예,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 내에서 퇴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소외게 되는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우려감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소송하면 뭐 괜찮겠지라든가 또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라든가 또 이전에 리포트를 보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긍정적인 쪽을 보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조금 이제 아프더라도 더 붉어지기 전에 좀 잘라내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사실 저희가 하려고 치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이슈가 좀 저희가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향후 나오는 또 주가 움직임 보면서 조금 더 얘기 한번 나눠볼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쪽 볼까요? 네. 자회사 덕을 똑똑히 보고 있는데 역시 자식을 잘 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그 회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예. 네, 뭐 한화는 뭐 니콜라, 뭐 제2의 테슬라 막 이러면서 네, 그쪽을 상당히 좀 띄웠고요. 또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권이 있으니까 네, 많이 올라갔고 삼성물산은 지분 가치가 요즘에 와가지고 상당히 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도 10이 딱 찍네요. 예, 네, 뭐 10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 호재라면 지금 4공장 증축권입니다. 그렇죠. 예, 3공장까지 뭐 거의 이제 꽉 찼기 때문에 거의 할 것 같아요. 예, 삼성물산 올라오고 있는데 한화 쪽에는 일단 하나는 오늘 빠지고 있어요. 2% 정도 빠지고 있고 하나 우선주는 근데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나 우선주 또 하나 솔루션 우선주도 23% 오르고 있네요. 못 사신 분들이 다 우선주 사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주 쪽 요즘에는 이쪽뿐만 아니라 우선주 쪽이 엄청나게 요즘에 시세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최고주인 것 같은데요. 우선주 강한. 네. 아, 오늘 최고조입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투기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그때 시세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면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게 또 리스크군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한화가 지금 많이 지난번에 오르다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키맞추기성으로 반등은 전고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신 다음에는 니콜라 쪽을 보신 다음에 오히려 하나 본주를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니콜라 차트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해서 2만 원대부터 올라왔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 예, 이제 뭐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피로감이 좀 보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SK 쪽에는 지금 뭐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 매도 차익이 좀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되고 나서 또 가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부각이 또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조정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상장되고 나서도 가격대 보고 괜찮다고요? 예, 저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저항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고점 부근이니까. 근데 요즘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꺾일 것 같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삼성물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올라왔다면은 못 사신 분들이 또 물산 사시더라고요. 예,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씨가 이번에 이제 구속이 어쨌든 안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부분을 상당히 이제 또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데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물산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뭐 하반기 되면 한 번 더 릴레이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조금 더 수익의 기회를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회사들 참 잘 나갑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해주셨던 소재 국산화 쪽으로 해서 오늘 반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4일간의 랠리 보여주고 있고 동진 세미케임은 워낙에 독보적으로
정도로 잘 나가고 했었잖아요. 이쪽도 예. 저희가 다시 더 좀 담아봐도 될지. 오늘 강합니다. 네, 일단 SK머티리얼즈가 오늘 이제 길게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이제 하나의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램테크놀로지라든가 상당히 좀 시세를 많이 줬었죠. 네. 기체 불화수소는 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좀 국산화 성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체 불화수소. 예, 또 SK머티리얼즈는 기체 불화수소를 양산이잖아요. 네. 양산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테스트를 생산을 예, 마쳤다는 거기 끝낸 때문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호재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올라갈 폭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제 물량 소화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본에서 규제한 이후에 1년 만에 지금 소재 국산화가 우리나라가 착착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SK머티리얼즈 요번에 이제 기체 불화수소 있고요. 작년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이미. 네. 예, SK머티리얼즈가 요번에 한 거 외에도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터를 공장 설립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이미 개발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예. 이제 양산하려면 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돼야 되겠지만 공장 설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공장 짓고 예, 있었죠. 네. 2022년도에 뭐 양산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듀폰이 이제 그 EUV형 포토레지스터를 일본에서 썼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하나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 있던 건데 그게 어렵나 봐요. 예, 이거를 듀폰에서 이제 와가지고 네. 일본이 이제 좀 빼는 듯하니까 이제 호재잖아요. 네. 듀폰은 멀잖아요. 머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을 지금 짓고 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코롱 인더스트리 뭐 CPI 그 스미모토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들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해나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의존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많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요즘에 제일 핫한 쪽은 FST하고 SNST가 있습니다. 와, 진짜 잘 가네요. FST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클 부분인데 네. 둘 다 EUV 관련 쪽이에요. 그 EUV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하다 때문에 보니까 주가가 정말 꺾일 것 같은데 계속 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FST 펠리클 부분, SNS덱 블랭크 마스크인데 FST는 사실 그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좀 무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눌릴 때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FST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아직 뭐 확실하진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내부적인 또 재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6배 올랐어요. 예. 그래서 얼마 만에. 그런 것들 타면서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은 조금은 좀 자제하시고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안 파셔도 되고.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그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부터 또 좋아지거든요. 2분기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비 소재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보실만 하니까 지금 장비주들이 요즘에 쉬고 있어요. 네. 오히려 장비주 쪽 지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그쪽으로 또, 네, 저희 장비 쪽에서도 같이 보면서 국산화가 이렇게 또 빨리 진척이 있고 속도도 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수익의 기회 계속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전략 체킹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 큰 그림을 어떻게 잡아주실지요, 전문가님? 예, 오늘 고점 예상하지 말고 네. 신호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고세요? 예, 그래서 고가 아니라 네. 본지 아니면 스톱인지를 네. 신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우리가 멀리 보일 때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네. 지금처럼 멀리 안 보일 때는 가면서 신호등을 계속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좀 읽으셔야 되고 아직까지 고점 신호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 파악은 저희 빅피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 매일 큰 그림 그려주시니까 참고해 볼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